정부가 다시 부동산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벌써 세 번째인데 풍선 효과까지 틀어막겠다는 초강수 대책으로 읽힙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나온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만 일단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키워드로 보면서 파장을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고란 기자님. 네. 그러면 이제 우선 이러면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이제 집 거래하려면 이제부터 허락받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규제책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가운데서 가장 좀 강도가 높다라고 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일단 내가 여기서 집을 살려면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득하는 조건은 뭐냐면요. 실거주 2년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샀을 때 무조건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사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고서만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구역이 지금 서울 전체 그리고 경기 일부 지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지도로 준비하면 지금 저렇게 삼중 규제가 묶인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용산구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이번 대책이 전격적인 건 이렇게 서울 지역 전체를 한꺼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 사실상요, 서울에서 이사를 하려면 실거주 2년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여러 가지 학군의 문제 때문에 또 전세를 얻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남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강남으로 이사를 가고 싶으면 과거에는 전세를 얻어서 가면 됐었거든요. 아니 월세를 가거나.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무조건 집을 사서 거길 들어가야지. 왜냐하면 전세를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집을 이제 사야 되거나 아니면 뭐 집주인 바뀐다거나 할 때는 무조건 실거주 의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 실거주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지자체 허락을 싹 받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죠? 지금 설명한 것처럼 지금 삼중 규제를 받잖아요. 비규제 지역에서 규제 지역이 된다는 것. 세금도 문제고요. 대출에서도 제약을 받습니다. 먼저 대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무주택자가 만약에 그 집을 규제 지역에서 산다. 비규제 지역이면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을 살 때요. 이제 그 집값 대비, 그러니까 5억짜리 집 살 때 3.5억 원까지는 대출을 은행에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규제 지역에 집을 산다 하면 무주택자의 경우 뭐 2억 원밖에 안 나오는 거죠, 대출이.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1주택자인데 규제 지역에서 집을 더 사려고 한다. 대출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또 하나는요, 취득세도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득세 중과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1주택이 있는데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산다. 원래는 그 비규제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한 채 하면은 3%인데 취득세가 8%까지 뛰어요. 그러니까 15억짜리 집을 산다고 보면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세 4,5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죽어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온라인상에 이런 얘기가 막 나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우리 집도 이제부터 강남이랑 똑같이 규제받는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다 묶는 거예요? 사실 이거 대책이 나온다라는 소문이 돌았을 때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요. 최근에 집값이 뛴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빠진 마포나 성동 정도가 아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엔 전격적으로 다 묶어버린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최근에 노원 중계동에 있는 114제곱미터 요게 14억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올해 6월에 거래됐던 신고가를 기록을 한 건데요. 이게 21년 7월에 최고가 기록이 14억 4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쪽에 이른바 이제 노도강 지역은 보자면 21년 7월 이 여름쯤에 고점을 찍고 이후로는 가격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강벨트 주변에 있는 집값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 신고가 경신하고 뭐 계속 최고가를 쓴다라고 하면서 그 바닥을 찍고 내려와 있었던 노동강 지역의 집값까지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직전에 기록했던 신고가 근처에서 거래가 되는 일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네. 투기 수요를 사전에 아예 차단시켜버리자.
라고 하면서 초강도 대책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니까 예.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대출 제한을 받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실거주 의무 등이 부여가 되면서 예. 사실 이 중저가 지역에서 집을 사는 분들은 실수요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거래가 막히게 됐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민심이 지금 들끓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풍선 효과를 사실상 틀어막기 네. 위한 이제 초강수 대책이다라는 건데 그럼 파장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장 저희 준비를 했는데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아니 현금 부자만 그럼 이제 집 사라는 거냐 이런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출이 좀 많이 묶였다 이 얘기인데 일단 대출이 그럼 얼마나 묶이는 거예요? 사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사실 대출 묶는 대책이었죠. 15억 원 이상 집 살려면 대출은 6억밖에 못 받는다가 첫 번째 대책이었는데 이번에는 더 세졌거든요. 제가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제는요 15억 넘는 집 사려면요 대출 6억이 아니라 4억밖에 못 받습니다. 15억에서 25억 사이 집이 그렇고요. 그런데 집값이 25억 원 넘어가면 강남에 이런 집들 많죠. 예. 이제는 대출을 2억 원밖에 못 받습니다. 2억 원. 2억 원. 그러니까 집값이 더 비싸질수록 네.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고소득 전문직 3040들 그러니까 굉장히 연봉이 높고 많이 수익 올릴 수 있는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대출을 받아서 비싼 집들을 샀는데 이제 그거를 막게 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조금 더 확 와닿을 수 있게 고란 기자 실제로 그 사례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이 동대문구 A 아파트 예. 한번 그림 보시면서 보실 텐데요. 지금 현재 전용 84제곱미터 지난달 매매가가 16억 원이었습니다. 네. 이 아파트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오늘까지는 주담대 6억 원이 가능했습니다. 오. 그런데 내일부터는 4억 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일단 그 집값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최대 한도고요. 예. 이거 말고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높아집니다. 스트레스 금리라고 하는 건요. 실제로 내가 받는 금리가 아니라 이게 스트레스 상황,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졌을 상황을 가정하고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을 따져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요거 하한이 1.5였어요. 근데 이걸 3으로 올려버립니다. 3%로. 3으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내가 네.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더 작아지겠죠, 대출 한도를. 그래서 따져보면 내일부터 연소득 1억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대출 한도가 5억 1천만 원입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1.5%일 때와 비교해 대출 한도가 8,600만 원 줄어듭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5억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씀드렸죠. 예. 그래도 만약에 집값이 15억에서 20억 사이다? 그럼 4억, 25억 이상이다? 그럼 2억까지밖에 못 받아요. 아무리 내가 소득이 많아서 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손 치더라도요.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앞서서 나왔던 게 주담대 이제 한도 6억 원 대책 이게 이제 나온 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또 나온 거잖아요. 이 대출 규제가. 그러면 앞서 나왔던 이 규제가 썩 효과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사실 초강력 대출 규제다라고 6억으로 다 묶어버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 지금 더 강한 건데 그 627 대책 이후에 일단 부동산 시장이 당장 대출이 안 나오니까 얼어붙었어요. 그런 얼어붙은 상황에서 사실 97 공급 대책이 나와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97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시장이 원하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그 지역에다가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지역에만 이제 공급을 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망. 그럼 다시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집값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직전 아파트 값을 보자면요. 전주보다 예. 0.27%가 올랐습니다. 4주 연속 상승폭이 커지고 있고요. 특히 말씀드렸던 그 정부의 집값이 조금 약간 아주 들끓었던 네. 한강벨트 지역이요. 대표적으로 이제 마레프라고 부르는 곳 있죠. 전용 5구제곱미터. 이게 옛날로 표현하자면 20평대거든요. 이게 1월에 16억 7,5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난달 17일에 무려 21억 5천만 원. 그래요. 네. 5억 네. 2,500만 원이 8개월 만에 올랐습니다. 이게 성동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이번 대책 나오니까 뭐 제 주변에서도 벌써부터 난립니다.
전문가들 반응도 좀 엇갈리더라고요, 고란 기자. 네. 오늘 취재를 해보셨을 텐데 이게 뭐 불장이 이제 잡힐 거다. 아니다, 오히려 강남 쏠리면서 이거 더 심해질 거고 똘똘한 한 채 선호도 더 할 거다라는데 고란 기자 경제 전문가시니까 어떤 쪽에 힘 실으세요? 일단 단기와 장기로 좀 놓고 봐야 되는데요. 예. 일단 당장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얼어붙으면서 이 거래량이 얼어붙었을 때 일단 팔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 물량을 조금 싸게 내놓으면 가격이 일시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한 건 거래량이 얼어붙는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대충 한 시장의 반응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다시 효과가 나타날 건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장기로 봤을 때는 네. 앞서 말씀드린 공급 대책,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동반되지 않는 한 3개월 정도 주춤주춤 하다가 다시 한번 시장이 들끓을 거고 그때는 말씀드린 대출 규제 때문에 네. 그야말로 현금 부자들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 이른바 뭐 양극화를 넘어서 최근에 일극화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현상은 더 심화될 거다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해법이 될지 좀 의문이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아니 야권 특히 이 수도권 중심으로는 지금 이 규제에 나온 거에 대해서 반발이 만만치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국민의힘 특히 이제 이 규제 해당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을 다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유일한 강북적 의원이죠. 김재섭 의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망국적 부동산 규제고 이거는 부동산 계엄이다. 아, 도봉갑. 이렇게까지. 그렇죠. 예. 도봉갑. 거의 이제 강북 지역의 유일한 의원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 계엄 선포라고 비판을 했고 김재섭 의원은 30대예요. 특히 이제 청년 민심 많이 대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묻어졌다. 현금은 많이 갖고 있지 않지만 열심히 벌어서 좀 좋은 집 사겠다라는 그런 청년들의 꿈을 망쳤다라는 취지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한 겁니다. 조금 전에 보면 안철수 의원도 이제 지금 분당 쪽에 지금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안철수 의원은 딱 이런 말을 올렸어요. 자, 8자. 자, 현금 천국 대출 지원. 이러니까 현금 있는 사람들만 비싼 집을 살 수 있고 네. 대출받기 정말 어려워졌다. 이걸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오늘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자, 뭐 오늘 나온 이 초강력 규제 어떤 또 결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